이번에는 테이블에 저장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딜리트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일 테이블 데이터를 삭제하는 딜리트문. 딜리트문은 구문은 delete from, 그 다음에 삭제할 테이블 이름을 명시합니다. delete라는 것은 테이블에 있는 로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컬럼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where 조건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where 조건이 없다면 delete from 테이블 하면 테이블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요. where절을 주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order by와 limit절을 줄 수 있는데, order by절 역시 데이터가 삭제되는 순서를 제어할 수 있고요. limit절을 사용하면 삭제되는 데이터 건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딜리트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습용 테이블 emp 언더바 딜리트란 테이블을 emp 테스트 테이블을 복제해서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됐죠. 그리고 emp 딜리트 테이블 역시 emp NO 컬럼의 기본키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emp 딜리트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1001번부터 1019번까지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delete from emp delete. emp delete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where 조건을 줬네요. salary is null. 즉, 셀러리 값이 null인 것입니다. 이렇게 컬럼 값이 null인 걸 체크할 때는 반드시 is null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null이 아닌 값을 찾을 때는 salary is not null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salary is null 하는 것은 지금 emp delete 테이블에서 1002번, 1003번 두 건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행하면 이 두 건이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two row affected, 즉 두 개의 로우가 삭제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자, 1002번과 1003번이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delete from emp delete. 자, emp delete 탭을 삭제하는데 where 조건이 붙지 않았죠. 그러면 emp delete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문장이 실행되었고요. emp delete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자, 한 건도 없죠. where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죠. 이제 emp delete 테이블의 데이터가 한 건도 없으니 다시 emp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emp delete 테이블의 데이터를 인서트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를 했고요. 그래서 emp delete 테이블을 조회하는데 emp name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릴레오부터 쭉 데이터가 조회가 되었죠.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delete from emp delete 삭제를 하는데 where emp name이 maxwell인 거는 이렇게 두 건 있죠. maxwell인 거를 삭제를 하는데 order by 절이 붙었군요. order by empno desc. 그러면 maxwell인 두 건 중에 empno 값은 1008, 1018이죠. 근데 descending 내림 차순을 정렬을 했기 때문에 1018이 먼저 오겠죠. 따라서 일단 여기 where절까지 하면 이 두 건이 삭제될 것인데 order by 절을 줘서 1018이 먼저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리미트 1 했으니까 한 건만 삭제가 됩니다. 따라서 where절만 보면 이 두 건이 삭제될 것이지만 order by와 리미트 절을 주었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렬해서 1018 맥스웰이 데이터가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실행이 됐고요. 우리가 emp delete 탭에서 emp name이 맥스웰인 건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1008과 1018 두 건이 있었는데 1018 한 건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딜리트문 두 번째, 다중 테이블 데이터 삭제하기. 즉, 업데이트문과 마찬가지로 딜리트 한 문장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delete 다음에 일단 테이블 별칭이 옵니다. 이 별칭은 from절에 기술한 테이블에 대한 별칭이 옵니다. 그리고 where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delete와 from, 즉 이 delete와 from 사이에 명시한 이 부분, 이 별칭에 해당하는 테이블의 데이터만 삭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바로 실습을 통해 동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 삭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emp delete 2라는 테이블을 emp test 테이블을 복제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emp delete 2에 대한 기본키 컬럼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emp delete 2 테이블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1번부터 1019번까지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delete a, b. 이 a와 b는 테이블에 대한 별칭, 알리아스죠. 그래서 from emp delete 테이블을 a, emp delete 2 테이블을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ere 조건은 a.empno 는 b.empno. 즉, 이 두 테이블에서 empno 값이 같은 건은 a, b 테이블, emp delete와 delete 2 테이블 모두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삭제 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죠. 자, emp delete에는 1001번부터 1019번까지 있죠. emp delete 2에는 역시 1001부터 1019번까지 있는데 emp delete 2에 한 건이 더 많습니다. 이전 실습 때 emp delete에서 1018번 맥스웰 데이터를 삭제를 했었죠. 따라서 이 문장을 실행을 하면 1018을 제외한, 그렇죠? 자, emp delete 테이블에서는 1018이 없죠. 그리고 emp delete 2에는 1018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18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delete 문을 수행을 하고요. emp delete를 조회해보면 자,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emp delete 2에는 1018건이 조인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면 자, 한 건, 요 건은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은 emp delete 2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문장이죠. 실행을 하고, 그리고 emp delete 테이블에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emp delete 테이블에 다시 emp test 테이블을 복제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넣는데 empno가 1018이 아닌 건, 즉 1018을 제외하고 emp delete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emp delete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자, 1001번부터 쭉 1018만 제외하고 데이터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반면 emp delete 2에는 emp test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래서 emp delete 2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1018까지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emp delete 2에는 1001부터 1019까지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 emp delete 2에는 1018 건만 제외하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테이블 데이터를 삭제하는 또 다른 구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elete from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별칭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using절을 쓴 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 별칭을 기술하고 where 조건을 주어서 이 조건에 맞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실습을 통해 동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delete from B, B가 emp delete to 테이블이죠. 그래서 유징에 이렇게 기술을 했고 웨어드를 보면 a.empno는 b.empno, 즉 emp delete to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데 어떤 건을 삭제하냐? emp delete 테이블과 empno가 같은 건을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삭제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면 emp delete에는 자 1001번부터 1019번, 1018번이 빠져있죠. emp delete 2에는 1001번부터 1019, 1018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p delete 2 테이블을 삭제하는데 delete 테이블과 empno가 같은 건을 삭제하니까 emp delete 2에서 이 1018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 모두가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장을 실행해 보면 삭제가 되었고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emp delete 테이블은 자 삭제가 안 됐죠. 하지만 emp delete 2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1018, 즉 emp delete와 empno가 겹치지 않는 1018건을 제외하고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from 다음에 b, emp delete에 대한 2에 대한 별칭만을 기술했기 때문에 emp delete 2 데이터만 삭제가 되는데 조인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1018건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딜리트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RDBMS의 특징 중 하나가 트랜잭션 처리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출금 계좌에서 10만원이 출금을 했는데 중간에 장애가 발생해서 입금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이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출금 자체가 안 된 걸로 다시 취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입금 계좌에 돈이 들어왔을 때만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이와 동일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한 다음에 이 작업을 영구적으로 테이블에 반영할 때는 커밋 문장을 실행합니다. 반면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한 다음에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 즉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 수정하기 전, 삭제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할 때는 롤백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 커밋, 오토 커밋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커밋이란 커밋문을 명시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입력, 수정, 삭제 데이터가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 커밋, 오토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즉 커밋문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커밋을 현재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select auto commit 이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면 요 값이 1이 나오게 되고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0이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set auto commit은 0 이 문장을 실행하면 자동 커밋을 강제적으로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활성화된 자동 커밋을 활성화 시킬 때는 set auto commit 1 이 문장을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MySQL 워크벤치에서 프리퍼런스 메뉴에 SQL execution 메뉴에서 New Connections Use Auto Commit 모드를 체크를 하거나 체크를 해제하면 자동 커밋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자동 커밋, 오토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auto commit 문장을 실행을 하면 자 1이죠. 1이라는 것은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토 커밋을 비활성화 시키고 싶으면 set auto commit은 0 문장을 실행하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select auto commit을 문장을 다시 실행하면 이전에는 1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0이 나왔죠. 이번에는 자동 커밋 비활성화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굳이 커밋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변경한 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자동 커밋을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트랜잭션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를 들면 delete from emp1, emptrend1, emptrend1 테이블 전체를 삭제하죠. 그리고 delete from emptrend2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삭제한 것을 원복시킬 때 삭제 이전 상태로 돌리려면 롤백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롤백문을 실행하면 이 두 개의 딜리트 문장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간주해서 두 테이블의 삭제 작업이 모두 취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delete from emp trend1, trend1이란 테이블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commit 문장 실행했죠. 그러면 emp trend1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가 삭제된 것이 영구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delete from emp trend2 테이블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rollback, 즉 삭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emp trend1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간주해서 커밋문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1은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p trend2는 두 번째 트랜잭션으로 롤백문을 하면 이 딜리트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emp trend2 테이블엔 데이터가 남아있고 emp trend1 테이블엔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밋을 실행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죠. 그럼 자동 커밋 비활성화 상태에서 실제 트랜잭션 처리하는 문장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자동 커밋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을 실행하면 자 0이 나오니까 자동 커밋이 비활성화된 상태죠. 자,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서 테스트 테이블로 emp trend1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emp 테스트 테이블을 복제하는 것이죠. 자, 테이블을 만들었고 기본 키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emp trend2라는 테이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emp 테스트 테이블 데이터를 복제를 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기본 키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delete from emp trend1 테이블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delete from emp2 trend2 테이블도 삭제를 합니다. 그 롤백을 하면 이 두 개의 삭제 작업이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emp trend1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있고 trend2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trend1 테이블을 삭제를 해보죠. 자, 11개의 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trend2 테이블도 11개의 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롤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롤백이 됐고요. 다시 trend1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자,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았죠. 삭제되기 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trend2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삭제되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delete from emp trend1 테이블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커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emp trend1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됐겠죠. 이번에도 emp trend2 테이블을 삭제를 합니다. 전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롤백을 합니다. 롤백을 하면 마지막 커밋이 이루어진 이 시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emp trend2 테이블의 삭제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롤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롤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EMP 트렌 1은 커밋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두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도 없죠. 하지만 EMP 트렌 2 테이블은 조회를 해보면 비록 여기서 삭제를 했지만 롤백을 했기 때문에 삭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데이터가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자동 커밋 활성화 상태에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자동 커밋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무조건 커밋이 되겠죠. 따로 커밋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도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모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일부 DML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에 대한 작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로 스타트 트랜잭션 문, 세이브 포인트,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이 문장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동 커밋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타트 트랜잭션 문을 실행하면 트랜잭션을 선언하고 일시적으로 자동 커밋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는 트랜잭션 안에서 특정 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와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는 같이 쌍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해서 세이브 포인트 다음에 식별자를 지정하고 그 식별자를 명시를 하면 식별자 부분까지 DML 작업이 취소됩니다. 즉 세이브 포인트 식별자 이후에 DML 작업들이 쭉 있었는데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식별자 하면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이 이후에 처리한 DML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동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 커밋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자, 활성화가 됐죠. 확인을 하려면 select 골뱅이 오토 커밋을 실행하면 알 수 있겠죠. 자, 1이 반환됐으니 자동 커밋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자, 먼저 EMP 트렌 1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all from EMP 트렌 1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가 한 건도 없죠. 그래서 EMP 테스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조회해서 EMP 트렌 1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11개의 로우가 입력이 됐죠. 그리고 롤백을 합니다. 입력 취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서트 작업이 취소될 것 같은데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인서트 작업을 한 다음에 롤백을 하면 입력하기 전 상태, 즉 EMP 트렌 1 테이블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취소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아무리 롤백문을 실행해도 DML 작업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스타트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명시적으로 트랜잭션을 선언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EMP 트렌 1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지금 EMP 트렌 1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남아있죠. 트렌 1에서 EMP NO가 1006번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있죠. 1006번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1006번부터 1019번까지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한 다음에 한번 테이블 데이터를 보죠. 자, 삭제가 되었죠. 두 번째로 업데이트 EMP 트렌 1 셋 셀러리 0. 셀러리 값을 0으로 만드는데 셀러리 값이 널인건. 그래서 널인건은 1023번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자,
너린 건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EMP 트렌 1 테이블에서 1006번 이상인 거는 삭제를 했고 셀러리 값이 너린 거를 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백을 하겠습니다. 롤백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동 커밋 속성이 부여된 상태이므로 롤백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해볼까요? 자, 롤백 했고요. 다시 조회하면 딜리트와 업데이트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즉 롤백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자동 커밋이 활성화 상태에 있지만 스타트 트랜잭션문을 실행하면 일시적으로 자동 커밋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커밋이나 롤백문을 만나길 때까지는 자동 커밋이 비활성화돼서 딜리트, 업데이트한 작업이 모두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 커밋 롤백문을 실행했으니 트랜잭션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자동 커밋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1번 자동 커밋이 활성화되었죠. 즉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타트 트랜잭션 문을 실행하면 커밋이나 롤백문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자동 커밋이 모두가 비활성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역시 스타트 트랜잭션을 문장을 실행했죠.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문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 A 라고 해서 A란 지점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delete from EMP 트렌 1 salary is null. 현재 EMP 트렌 1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EMP 테스트 테이블을 복제한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셀러리가 너린 건, 셀러리가 너린 건은 1002와 1003번이죠. 이 두 건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자, 삭제가 됐죠.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하고 A를 설정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B란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MP 트렌 1 테이블에서 EMP 네임이 맥스웰인 건 그거 오더 바이 EMP NO 리미트 해서 EMP NO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한 건만 삭제를 합니다. 자, 현재 EMP 트렌 1 테이블을 보면 자, 맥스웰이 1008과 1018에 있죠. 오더 바이 EMP NO 오름차순 정렬을 했으니까 1008이 먼저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1을 줬으니까 한 건만 삭제가 됩니다. 즉 맥스웰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다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오더 바이와 리미트절을 줬기 때문에 1008번만 삭제가 됩니다. 확인해 보면 자, 1018은 살아있고 1008번은 없어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백 to save 포인트 B, 즉 save 포인트 B로 가서 롤백을 해라. 그러면 save 포인트가 B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save 포인트 B 이후에 실행한 이 딜리트 문장 맥스웰 1008번을 삭제한 건을 롤백 취소시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실행하고요. 실행하고 트렌 1 테이블을 조회해 보면 자, 1008 맥스웰 요건이 삭제 전 상태로 돌아갔죠. 그리고 커밋을 하고 다시 테이블을 조회하면 자, 1008 삭제한 맥스웰 건을 삭제한 것은 삭제 전 상태로 돌아갔지만 세이브 포인트 A 셀러리가 너린 건 삭제한 거는 1002번과 1003번이었죠. 그 건은 취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B, 즉
이 지점으로 가서 이 지점 이후에 작업한 것만 롤백이 되고 셀러리가 너린 건을 삭제한 건은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타트 트랜잭션 문장을 실행해서 자동 커밋 모드에서도 세이브 포인트를 주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실행한 DML문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문을 사용하면 특정 시점 작업 이후에 작업할 것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즉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